I'm really far away from home, and I just can't fall asleep alone. I really hope she checks her messages somehow. Yeah, I'm really far away from home, and I just can't fall asleep alone. I really hope she checks her messages somehow. Yeah. All out of sight, yeah, yeah. Please hold on tight, yeah, yeah. Right now I can't steer, no, no, and I don't wanna crash, no, no. You took some classes, you took a course.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가을이어서 톤다운을 해봤습니다. 셀카 속 이 메이크업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중에 많았던 만큼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알엑스 모이스처 원스텝 패드부터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참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쵸? 벌써 10월이라니. 여러분, 추석 모두 잘 보내셨나요? 엄마랑 같이 이번에 만두도 해먹고 전도 부쳐먹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 계절과는 정말 모두가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날씨가 참 너무너무 예쁘다 보니까 보면서 막 서럽기도 하고 왜 이런 내 세대에 이런 코로나를 겪어야 할까 막 생각도 들다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을 생각하면 뭔가 이런 생각조차 좀 죄스럽고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두가 조심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I'm from 머그워트 에센스. 머그워트 라인이 저한테 정말 잘 맞아요. 진짜 뭐 크림을 쓰건 마스크팩을 쓰건 토너를 쓰건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의 리얼 효녀템. 제가 이 제품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번 가볍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따라서 바로 구입하시고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광고를 집행한 거는 다 모두 이렇게 유료 광고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광고는 아니고요.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뭐 토너, 에센스, 세럼 이렇게 사용해봤는데 저는 이 세럼이 저한테 가장 잘 맞더라고요. 넘버즈인의 속보습 그린 진정 세럼이에요. 7번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리 주기가 다가오면 이마에 좀 좁쌀이 나고 턱 주변에 이렇게 좀 곪지 않는 뾰루지가 자주 생기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제품을 쭉 사용해서 그런지 이번에 그런 현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토너랑 크림 사용하면서 유수분을 보충해주잖아요. 그런데 딱 그 중간 단계에 수분 보습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세럼 찾으셨던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사실 제 겟레디뮤에선 기초만큼은 정말 항상 제가 쓰는 제품이 거진 등장하는데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한 것들도 있고 뭐 광고를 집행하면서 테스트해보면서 너무 좋았던 제품이 쭉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이만큼 남을 때까지 쭉 사용해보면서 너무 좋았던 제품이어서 뭐 대가성이나 뭐 다른 그런 유가 광고가 아니라 그냥 브랜드에서 가볍게 선물을 주신 걸로 남겨보는 후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요즘 요거 하나만 딱 발라주고 있습니다. 스킨푸드 로열 허니 착한 수분 크림 100시간 보습이라는 제품인데요. 요즘 크림은 요거 하나면 딱 되더라고요. 이 제품이 저한테 유수분 밸런스도 딱 맞았고 성분도 좋고 조만간 가성비템을 한번 모아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반드시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오늘 겟레디뮤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뭐 이야기나 질문들을 스토리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중복된 내용이 많은 질문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크림은 오늘 좀 촉촉한 베이스를 바를 거라서 닥터지 그린 마일드 선업 업선? 선업인 줄 알아. 업선 플러스. 근데 너무 많이 짰는데? 발림성은 굉장히 촉촉하고 매끈한 편인데 밀착되고 나선 살짝 보송해져요. 무기자차를 바르면 굉장히 막 눈이 시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 기준에선 눈 시려움도 없었고
그리고 백탁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아마 파데프리 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그런 원베이스이자 선크림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운동 갈 때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파데프리 하고 싶을 때 이 선크림만 바르고 나갑니다. 그럼 한번 질문들을 먼저 옷을 고르는 기준? 가장 좋아하는 색조합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함께 발라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헉슬리 모이스트 파운데이션 오운 애티튜드 2호 샌드 컬러입니다. 브랜드에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보는데 이게 스포이드가 아니더라고요. 펌핑 타입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남은 한 방울까지 쓸 수 있을까? 옷을 고르는 기준은 아무래도 색감이랑 핏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옷을 사는 걸 좋아해서 막 청바지도 뭐 연청도 슬랙스도 거의 사실 좀 깔별로 갖고 있거든요. 깔별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제 체형을 좀 알고 있고 키가 살짝 작은 편이다 보니까 상의는 크롭 형태의 디자인을 좋아하고 하의는 거의 하이웨이스트 라인을 입는 것 같아요. 전 바지를 주로 좋아하고 스커트는 잘 안 입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뭐 이렇게 아이템들 하나 둘씩 장바구니에 넣다 보면 되게 비슷한 색감들이 많이 담기거든요. 네이비, 아이보리, 화이트, 브라운, 핑크, 레드 진짜 새파란 그런 파란색? 이런 거? 이런 색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 장바구니에 막 담다 보면 어쨌든 좀 비슷한 색감들이 많이 담겨요.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면 결국 다 깔별로 사지더라고요. 옷 사는 게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지금도 막 장바구니에 엄청 담겨 있는데 근데 이거 파데 마무리감이 엄청 편하네요. 이렇게 보통 투명한 느낌의 그 윤광을 내주는 파운데이션들을 바르면 가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가렵거든요. 가렵고 유분기랑 섞이면서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겠다 싶은 제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광이 아니라 속에서 좀 광채감이 우러나게끔 도와주는 그런 윤광을 표현해주는 파운데이션 같아요. 전에 혁슬리 쿠션을 한 통 다 비웠었을 때 굉장히 좀 묽고 얇고 가벼운 베이스여서 파운데이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커버력은 확실히 이 파운데이션이 더 좋네요. 21호 톤이신 분들은 아마 2호 이 샌드 컬러가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옐로우 베이스가 확 제법 티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컬러 테스트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퍼프에 이렇게 픽서를 뿌려서 고정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냥 픽서를 얼굴에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퍼프에 분사해서 고정시키는 게 더 지속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발라줬으니까 지속력은 여기 밑에 자막에 같이 추가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 좀 별건 아니지만 베이스가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께 한 80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압축형 파우더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뭐 내장된 퍼프에 묻히거나 그 남색의 루비셀 퍼프에 묻혀주셔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에 닿는 부위 있잖아요. 뭐 여기 코 위쪽이라든지 그리고 눈 밑 아래 이 부분? 유분기를 정리를 해주면서 얼굴에 마스크가 닿는 부위에다가 파우더를 살짝 묻혀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세범락 팩트 댄스 에디션 이거 사용했고요. 아, 이거 휴대하기도 너무 편해서 요즘에 이거 쿠션 말고 이 제품 들고 다니면서 유분만을 가끔 정돈해줘요. 요즘 다크닝이 그렇게 크게 오진 않더라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그런지. 뷰러? 내 감정에 익숙해지는 일이 어려워요. 제 생각이긴 한데요. 이런 분들은 약간 자기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검열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자존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막 감정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상황,
그리고 흐름? 판단의 기준을 항상 타인한테 두었었어요. 이게 제가 고1 때 생긴 버릇인데 26살까지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바이 브로우 펜슬 사용해줄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남눈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잘못된 줄 모르고 지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나는 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게 왜 하나도 없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의 검열이 시작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싫어하는 것들, 뭐 나의 취향, 그리고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진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다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맞춘 그 타인들한테 나의 모든 길이 막 맞추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막 억울할 때가 와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나의 금이간 약한 면들을 파고들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 또 나타나고요. 약간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무조건 솔직해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나의 선택은 나에게 일단 먼저 존중을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제 가치관들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나의 선택과 판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건강하게 다져졌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뭔가 자존감이 떨어질 땐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함께 비슷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사실 그동안 좀 자존감을 많이 다친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회복하고 자생하는 데 힘을 쏟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의 용량을 똑같이 회복했을 때 좀 건방지다, 뭐 재수없다. 사실 이런 평가를 듣기가 많이 듣는 경우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그 감정들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현도 정말 많이 하고요. 많이 들어도 보고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의 경험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표현들을 깎아가면서 막 타인을 한없이 이해해주고 포용할 필요는 정말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를 잘 알아가고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람만큼 힘든 존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한테 분명히 힘이 되는 존재들도 있고 따뜻했던 경험들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요. 사람의 마음 형태가 너무 다 제각각이어서 같이 맞물렸을 때 좀 더 물렁하고 단단하지 못한 쪽이 상처를 입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다른 사람들의 시선. 조디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 컬러. 두 번째. 사실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막 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잘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거든요. 알바도 아니고 그냥 어딜 가서 막 오만하단 소리 듣지 않고 그리고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네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드는 생각은 내가 알바 안 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바비 브라운 섀도우를 그때 사용을 해줬거든요. 이거를 베이비 피치, 이거 유명하죠, 이거? 이거를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에 올려줄게요. 요즘 좀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을 때 그냥 아까 사용했던 쉐딩으로 베이스 살짝 넣어주고 이거 바르고 가끔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단독으로만. 그리고 제가 가끔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책들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요즘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읽을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올렸는데도 굉장히 책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아서 내가 막 독서왕 된 것 같고 막
라이너로 점막반 살짝 채워줄게요. 지금 기억나는 책은 센서티브 그리고 플라스틱 없는 삶 그리고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책이랑요. 그리고 30개 도시로 읽는 세계사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얇게 그냥 조금만 눈꼬리 라인을 이어서 빼줄게요. 그 다음 이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요. 아까 그린 펜슬 위에 라인을 부드럽게 빼주세요. 그 다음 이 컬러랑 이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여기 삼각존 바깥 라인을 잡아주면서 눈 앞머리까지 이어줄게요. 해주고 가방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 데일리룩 영상 올라가고 나서 가방 요청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한번 연말쯤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바로 전화하거나 카톡하는 것 같은데 망설임 없이 보고 싶은 상대가 딱 떠올랐을 때 뭔가 서로 불편한 사이가 아니라면 바로 안부를 물어보는 타입이에요. 진짜 상식선에서 크게 불편한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 반갑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진에선 티가 잘 안 났는데 제가 이 네이밍 펄을 사용을 해줬답니다. 낫 오렌지 컬러예요. 네이밍 데즐링 아이 글리터. 이 제품을 눈가에 눈두덩이에 올려줬었고 그리고 여기 눈 밑 아래에 3번 콕콕콕 찍어줬었어요. 평소 막내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둘째 동생분 얘기도 해주시고 자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거 많죠. 정말 많습니다. 진짜 제 동생 2명 다 진짜 제 목숨보다도 사랑해요. 근데 블러셔를 발라보면서 크리니크 치크팝 18호 핑크 허니팝 같이 발라줄게요. 제가 첫째고 1살 차이 나는 둘째가 있고 그리고 만으로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막내 막둥스가 있는데요. 뭔가 어릴 때는 좀 저랑 제 둘째 동생이랑 성격이 정말 너무 달라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 자매 형제들, 남매들 진짜 어느 집에나 흔히 있다던 연년생 전쟁이 저희 집에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한 26살? 7살 정도 지나면서 정말 그냥 딱 친구처럼 너무 아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나이가 들고 진짜 할머니가 되어서도 우리 이렇게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그게 또 변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저희 이모들이 진짜 다 놀래시거든요. 1살 차이 나는 둘째건 10살 차이 나는 막둥이고 막 요새 막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저는 막둥이랑 살고 같이 보면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엄마도 내 새끼들 그만 좀 괴롭혀라 할 정도로 진짜 엄청 예뻐하는데 근데 막 다들 도망가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감싸면서 지금 넓게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 컬러가 약간 좀 발랄한 느낌의 복숭아 컬러라기보단 뭐랄까 좀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의 그런 복숭아 톤이어서 살짝 채도가 낮은 코랄 계열의 립과도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는 블러셔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막 여기도 발랐다가 막 이렇게도 막 했다가 막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지금 많이 발라줬습니다. 이거 마스카라를 안 꺼냈네.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좀 더 둘째의 TMI를 동의 없이 들려드리자면 저희 둘째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막 반에서 1, 2등하고 전교에서도 모의고사 보면 막 1등하고 막 30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고 막 이런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답니다. 대학교 가서도 계속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러니까 위로는 언니 생각, 아래는 동생 생각 정말 많이 하면서 진짜 철들기 전 저보다 집에서 오히려 장녀 역할을 굉장히 든든하게 해줬던 아이예요. 사실 아시죠? 장녀라면 모두 아는 그런 장녀의 그 무게 있잖아요. 저희 집은 그걸 강요당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의 흐름 따라 나는 내가 첫째니까 참아야지, 뭐 장녀니까 참아야지 이런 무게를 좀 항상 그동안 좀 저는 굉장히 거부했었는데, 근데 그런 역할을 둘째가 굉장히 든든하게 지금까지 해줬다는 거? 그리고 어릴 때 좀 많이 싸울 때는 그냥 쟤 고집이 너무 세 막 이렇게만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거는 고집이 아니라 약간 좀 확고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신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립심이랑 독립심이 정말 강해서였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제 남은 인생보다도 그냥 제 동생들이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뭐 앞으로 제 인복, 뭐 돈복, 뭐 이렇게 풀릴 사주 막 이런 거 안 바라고요. 믿지도 않지만 저는 그냥 다 제 동생들이 다 저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둥스랑 같이 살아서 막둥스 이야기가 보통 이렇게 막둥스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 거지, 아마 가족들 다 같이 살았으면 둘째에 대한 이야기나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더도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이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대한 토크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뭔가 저는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선택에 따른 책임과 후회의 무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어떤 길에든 좀 다양한 감정이 들잖아요. 뭐 기대감에 부풀었다가도 후회를 하고, 아쉬웠다가도 성취감에 막 뿌듯해하고,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딱 정해야 할 때는 진짜 친구들, 가족들과 충분한 그런 상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신이 진짜 직접 선택하는 길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막 너무 상식선을 벗어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길들이 아니라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좀 저버리거나 빼앗겨버리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 굳이 미래에 대한 그런 미리 불안할 필요 있나요? 립은 요거 2개 사용해 줄 건데요. 그 셀카 속 메이크업 요 립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질문 중 하나의 답변이 되겠네요. 요즘 제 최애 립 조합이 바로 요 2가지입니다. 먼저 이 레어카인드 오버 스머지 립 틴트 코랄 헤빗 먼저 발라줄게요. 다이어트, 외모 강박증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외모에 대한 무자비한 평가와 시선이 정말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곳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특히 좀 여성에게만 너무 강요하고 주입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시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뭐 어딜 가든 보이는 성형 광고, 뭐 다이어트는 평생 친구다, 뭐 여자의 적이다, 뭐 이런 여염 발언부터 4455가 뭐 언제부터 프리사이즈였어. 그게 당연시하게 되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끊임없이 연대하고 이어지면서 하나씩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체형에는 기준이 없고, 뭐 외모에는 평가가 있을 수 없고, 능력에는 절대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좀 깨닫고 저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최소한 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 뭐 내가 만드는 컨텐츠로 인해서 뭐 성형을 하고 싶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어리고 하얀 피부를 갖고 싶다, 뭐 동안 메이크업을 시도해보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진짜 약간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저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소비를 부추기는 브랜드, 뭐 표현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검열하고 삭제하고,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어야 된다는 걸 이미 많이 알고 계신 상태여서 뭔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단계는 딱 지금이 더욱 뜻깊은 타이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좀 더 늦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정말 많은 거에 대해서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아직까지 다이어트 보조제 먹어봤나요? 뭐 성형 해봤나요? 시술 어디가 좋나요? 보톡스 맞아도 되나요? 어린 구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저는 운동을 다이어트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만든 사회나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싫어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부터 화장품을 막 좋아하고 소비할 필요가
정말 없거든요. 성형이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줄 만큼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요. 본 글이 있는데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집착하게 되는 건 뭔가 마른 몸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어떤 미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욕구가 아니라 여성 자체를 좀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하나의 장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다이어트나 성형에 대해서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시간들이 뭐 자기 개발이나 능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필라테스 사진을 한번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일단 사실 근육이 붙으니까 체형 자체가 변한 건 맞는데 저는 뭔가 엉덩이 막 힙업을 위해서 뭐 잘록한 허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자세가 좋지 않아서 바른 자세 그리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절대 저는 다이어트나 미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작 3달이고 그런데 완전 초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필라테스 뭐 이렇게 다이어트에 좋나요? 뭐 약간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그런 부위에 좋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침에 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울한 감정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체력? 건강한 정신?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해선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나이 30을 먹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운동은 습관이 되고 취미가 되면 더없이 좋은 인생에 활력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만 봐도 뭔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주변도 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상황은 좀 다른데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살 좀 빼라, 너 다이어트 안 하냐 이런 너무 구시대적인 구제조차도 이제 힘든 이런 도태된 말들은 저희가 다 걸러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충분히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알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끊임없이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오늘 겟레디미 마지막 주제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뭔가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따로 제 생각도 정리되고 알아가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런 Q&A 겟레디미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이 메이크업 오늘 보여드렸고요. 모두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10월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